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호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2026년 상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약 이틀간요, 우리나라가 전쟁 당사국 이란도 아니고요,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반도체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가 되게 원유 수입을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 시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버리면 세 나라가 힘들다.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한국, 세 번째 일본. 이거 봐요. 중국은 힘들겠죠. 중국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란 당국의 우방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트럼프의 상당한 기가 막힌 한 수를 두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대 산유국 1위입니다. 미국은요, 세계 가스, LNG 생산국 1위고요. 수출국 1위입니다. 뭐 그쪽 아니면요, 미국 거 갖다 쓰면 되겠죠. 자, 유가가 막 아주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세일 업체들은 신났겠죠. 뭐 주가도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면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럼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금 많이 거칠 거고요. 어쨌든 저는 뭐라고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무너지느냐? 물론 반대 매매 같은 어떤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 두 달 새 50% 급등했고, 작년에는 전 세계의 지수, 대표 지수 순위가 1위였고요. 올해도 한 2위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하나도 울고 싶은데, 누군가 한번 뺨을 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다음에 필리핀 정상회담 거쳐서 급하게 오셨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주가가 벌어지는지. 내일은요,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제가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든가 특히나 2008년도 때는 코스피 상한가 제한폭이 15%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 자고 일어나면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역대 최고의 12%, 14% 폭락이라. 물론 그동안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으로 따지면 상당히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런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지금 이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맞부딪히다가 누군가 하나 기울게 되면 어쨌든 게임은 끝나는 거고 협상은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이란과 미국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데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예를 들자면 용인대 유도대 나온 그런 친구고, 건장한.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 태권도장을 가입한 지 한 3개월 된 그 친구인데, 둘이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그럼 뻔한 싸움이니까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 그거는 어쨌든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그러기 앞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기사였어요. 지난주에 하도 기가 막힌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자, 오늘 같은, 제가 얘기했죠, 그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 시끄럽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이란, 미국, 이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유가 오르고 환율 때문에 급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그 시장을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두드러기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주재합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셨다. 자, 헤드라인부터 좀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대기번호 90번, 그리고 점심은 포기, 개미 총출동 증권사 북새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 가지로 좀 나눠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삼성전자 사러 적군께서 증권사 찾는 투자자들. 자, 이런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 교육 이수자 16만 7천 명, 19배 늘었다. 상반기 안에 이제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출시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된다? 외환 시장이 24시간 개방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다. 물론 유예 기간이라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어쨌든 빨리 도망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세 번째, B2, 빚내서 투자는 B2 수요 늘자 보험사 카드사라고 했습니다. 보험사 카드사 대출도 증가세. 자, 여러분, B2, 빚내서 투자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험회사 내가 이제 보험을 들은 그거를 담보로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는요, 카드론 대출이라고 해서 이자가 뭐 거의 사채이자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이 막 20몇 %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나 카드론 대출 받는 분들은 지금 현재 서민이나 자영업자나 정말 아주 죽지 못해서 간신히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대출 받는 거지. 아니, 이런 데서 대출, 기타 금융에 대출 받아서요, 여러분들 주식한다? 글쎄요. 자, 그거는 좀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헤드라인 그대로 놓습니다. 대기번호 90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상담 창구가 모자라 복도 의자에 앉아 설명할 정도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 증권사 직원 얘기인데요. 자, 증권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도가 있다? 되게 증권사들은요, 되게 엘리베이터 띵 하고 내리면요, 바로 증권 회사거든요. 복도? 그죠? 비상구인가요? 자, 코스피가 6,100선을 돌파한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증권사 영업점 내부는 뭐라고 써 있어요? 대기표를 손에 쥔 방문객들로 발디딤 없이 북적였다. 25년 경력이라는 영업장 차장 49살 이모 씨는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찍은 직후부터 고객들이 급격히 몰리기 시작해서 최근엔 대기번호가 몇 번? 90번. 야, 90번대에 이를 정도다. 오늘은 점심도 못 먹고 상담했는데 주식 시세를 볼 시간조차 없다. 오늘은 점심도 못 먹고 상담했는데 주식 시장을 볼 시세도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식을 하는 친구예요, 안 하는 친구예요? 주식을 하는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90번, 대기번호 90번 이분들 때문에 뭣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자기 주식도 시세 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서 혀를 찼다, 혀를 내둘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차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차장은 70대부터 90대까지, 자, 70대부터 90대까지는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해방둥이라고요.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1953년부터요, 1962년생까지 태어난 인구가 한 700에서 한 800만 명 되죠. 그분들 70대에서 90대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령 고객이 제발 좀 삼성전자 좀 사주세요. 삼성전자 좀 사달라면서 쌈짓돈을 들고 들고 찾아온다. 그러면서 은행 적금을 해약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70대에서 90대 되신 분들이, 이제 90줄에 되게 되신 분들은 좀 판단 능력도 좀 흐려지실 텐데, 이런 분들이 무슨 적금을 든다라는 거죠? 그 적금이라는 건요, 꼬박꼬박 매달 내는 것을 우린 적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70대에서 90대는요, 적금을 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적금을 해야겠는데
얼마를 갖고 오는 분도 있더라. 10억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 삼성전자 좀 사달라. 삼성전자 좀 사달라.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요. 이걸 보고 있던 여러분들은 야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지라고 했던 거죠. 그죠? 자, 20만 원 올라갔다가 물론 19만 원대의 그림이 나오면 매수인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괜찮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갈게요. 너무 좀 이상하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례 없는 코스피 상승세에 그야말로 주식 투자 광풍이 불고 있고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사상 최고치인 얼마냐면요. 1억 180만 3,688개를 기록했다. 뭐라고요? 1억 180만 3,688개. 88개.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죠?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제가 여기서요,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라는 거는 예탁 자산이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몇 개월간,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 실제 주식 매매 거래가 발생한 위탁 매매 및 증권저축 계좌를 의미하는데 1억 180만 3,688개의 계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하는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1,400만 명이 아니고 한 500에서 600만 명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장님은 왜 부정하십니까? 예전에는요, 흔히 아까 얘기했던 70대, 80대, 90대 그분들은요, 증권 계좌가 한 3개, 4개씩 갖고 있어요. 한 군데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삼성증권, 동부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요, 한 서너 개 이렇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면 총 계좌 수가 1,400만 개지, 총 명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된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3개 가지고 있으면 1,400만을 3등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계좌를 가지고 증권회사 계좌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1억 180만 개라. 자, 우리나라 인구가요. 정확하게 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5,150만 국민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하는 분들이요. 한 500, 600만 명 되는데 이 인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3억 5천만 명으로 갑자기 늘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밑에는 예탁금 됐고요. 자, 레버리지와 같은 공격적 투자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불장에 나만 소화해달 수 없어. 그렇죠. 써있죠. 그래서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직장인,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직장인 29살 손모 씨는 최근에 친구들이나, 최근에 누구? 29살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을 보면, 여기서 직장 동료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29살이니까 자기 직장 선배 동료라고 해야 30 중반, 40까지 봅시다 그래. 자, 29살 손모 씨. 이게 실제 있는 사실인지 없는 사실을 기사화하는지.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자, 진짜 주식을 모르시거나 할까 말까 궁금해하시는,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대로 70대에서 90대 그분들 이 기사 보면 주식하고 싶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직장인 29살 손모 씨가 보니까 최근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보면 하루에 30에서 40% 수익이 30에서 40% 수익이 뭐래요? 우스운 수준이래. 뭐 하는 겁니까? 포커합니까? 도리지구 땡입니까? 아니, 최근에 손모 씨, 29살 손모 씨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보면 하루에 30에서 40% 수익이 우스운 수준이다. 여기서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얼마를 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얘기죠? 뭐 ETF나 주식이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직장인이니까 내가 나이가 40이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여윳돈 가지고 투자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이 기사, 한국일보에서 나온 이 기사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루에 몇 %요? 30에서 하루에 30에서 40%대의 수익은 야 웃겨 우스워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1,000만 원에 40은 됐고 1,000만 원에 30%는 300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요. 1,000만 원에 30%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우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이 장이 언제 열리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4주간 열립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 5일 곱하기 4를 하면 20일이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30%를 봤을 때 30만 원 곱하기 20 하면 6천만 원입니다. 40%는 8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몇 살이야? 너 일로 와. 자, 29살 이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하루에 1,000만 원 갖고 있을 때 하루에 30에서 40%는 우습대. 그러면 네 직장 월급이 얼마냐는 거야. 네가 350, 300을 받자. 그런데 한 달에 6천에서 8천의 돈을 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 터졌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아주 주시장이 역대. 나는 우리나라가 이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대한민국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런 얘기. 그죠? 이해 가요? 저는 이해 안 가요? 저한테 얘기해봐요. 예. 그리고 현재는 S&P 500 ETF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싶다 토로했고, 이어서 포트폴리오 10%만이라도 레버리지 비중을 확보해서 불장에 올라타야 할지 고민이다. 이번에 박살났잖아요. 그죠? 한 이틀간. 다시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나가지 마시죠. 그냥 한국에 계시죠. 자, 어쨌든 당신이 안 계시는 동안 지금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레버리지 ETF 관련 교육 신규 이수자는 16만 7천 명이다. 1년 전에는요 8,600명이었어요. 근데 이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ETF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 배, 19배 늘어났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 교육 어떻게 받는 거야? 나도 빨리 교육 받아야지 라는 거죠. 그죠? 지난달 26일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어디 교육원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국내 ETF 상품 중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 불과하지만 거래량은 전체 ETF 거래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하고 직계하기도 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서학개미를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기업 주가 수익률 2배를 추정하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상으로 좀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장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제는 비토랍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용처럼 야,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벌 수 있고 우습다니까. 그리고 한 달이면 6천에서 8천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이대의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투자해서 300에서 400만 원을 우습게 버는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데이 트레이딩의 6가지 핵심 요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비투, 빚내서 투자를 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표가 나날이 상승 중이다. 자, 이 뜻은요, 언뜻 보면 지금 대기번호 90번 적금을 깨서 10억을 가져와서 제발 삼성전자 좀 사주세요. 이게 좀 바람 잡는 거죠. 그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빚내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신용 미수 쓰지 말고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용, 새마을금고, 카드깡, 카드론 그리고 또 뭐죠? 아우 진짜 미치겠어요.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은행이 뭘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신용에 따르면 24년 21조 7천억 감소세를 보였던 기타 대출은 지난해 5조 6천억 증가로 돌아섰고 특히 비투수의 보험사, 카드사, 기타 금융기관에서 나간 기타 대출이 15조 2천억 원에 달했다. 이거 보세요. 자, 한국은행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계 신용에 따르면 잠정. 여러분, 1금융권이 아니라 기타 대출, 1금융권이 아니라. 그리고 보험회사, 그 다음에 카드론 대출은요, 이미 바닥까지 쓰러진 상태에서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애들 밥숟가락이라도 하나 입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지. 그 대출이지 이거를 받아서 지금 주식을 막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현대차를 산다? 아니라니까요. 이 기사는 잘못됐고 이거를 읽는 순간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순간 미친 듯이 주식에 뛰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자, 일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요. 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건요. 이분봉이 되겠고, 일봉은요. 늘 얘기했죠.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가가 0%로부터 종가가 7%에서 14%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고가는 14% 반드시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봉에는 여기서부터 3%,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14, 여기서부터 28 이런 얘기를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일봉에서 어느 순간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서 기준봉이 나오는데 반드시 0%, 즉 시가로부터 뭐가 종가가 어떻게 7%에서 14% 이하가 돼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고가는 하늘이 무너져도 1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뭘 기억하느냐?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부터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 여기가 56%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그만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일봉이고요. 그러면 분봉을 계산하자면 자, 분봉은 어떻게 생겼냐면 분봉은 일봉과 달라요. 이게 분봉은요.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이 이게 0에서 7%라고 그러면 이걸 반으로 딱 가르면 이 짝에 얘는 이게 3.5고 얘가 3.5거든요. 3.5. 아셨죠? 그러면 고가는 14%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그죠? 여기서도요. 잘 보세요. 여기가 7이죠. 여기도 7이거든요. 알겠죠? 그럼 얘도 남은 여기도 3.5고요. 여기도 3.5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뤄지는 3.5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0.5%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시가로부터 14%, 그러니까 오렌지의 지표가 상단 100집 과열 구간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캔들의 모습은
분봉해서 3%, 3%, 3%, 3%,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3%. 33333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떻다? 삼삼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삼삼한 거예요. 알겠죠? 삼삼한 거예요. 예, 떨어질 때도 3333 하게 떨어지는 거고, 오를 때도 삼삼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일봉부터 좀 들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충격적, 좀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전 방송만 하고 이거를 캡처를 해서요,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은요, 예, 생방송이 아니고요,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 방송이 되겠습니다. 미리 녹화 놓은 겁니다. 자, 보실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보이십니까? 예, 현대차. 여기에 이것을요,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기준. 예,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보이셨어요? 보셨어요? 예.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봉들이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기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잘 보면요, 이 연두색 부분이 여기가 3, 이 점선이 7, 여기가 14, 여기가 28, 여기가 5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퍼센트가. 전에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7%에 팔아야죠. 여기 붕 떴으니까 팔고 또 샀겠죠. 그리고 이게 14고요. 그리고 28이고요. 이게 56이에요. 그리고 56에 이 위치가 되면 늘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렌지의 과열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 상당히 크게 주가가 밀렸죠. 어때 보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이 선들이, 주식은요, 사고 파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과 이쪽 거래량을 비교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의 자막이 하나 나갑니다. 자막이. 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료 강연회를요, 대전서 시작을 합니다. 3월 14일 1시 미리 날짜를요,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는 것은 미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요. 선착순 10명이고요. 제 개인 사무실에 그냥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어쨌든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성소장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어제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저녁 공개 무료 방송을 하면서 노래를 라이브로 3곡인가 4곡을 했더니요, 목소리가 다 쉬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분봉입니다. 분봉, 앞서 얘기한 대로 분봉은 0, 7, 14입니다. 0, 7, 14. 그리고 얘를 반으로 나오면 3.5고요.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 변동성이 되겠고요. 14%는 넘기지 마라.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1차로 내가 차익 실현할 것이냐, 2차로 할 것이냐, 아니면 3차로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무려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4%. 자, 이건요,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처음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역사. 이런 일이 있나?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란보다 더 심각한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서
그냥 어이가 없다 그 생각만 듭니다. 많이 힘드셨으니까 내일 국무회의를 주관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그때그때 급한 대로요. 오늘 캡처를 떠온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대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대성산업. 그래서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요. 조회일시 26년 3월 4일, 오늘이 3월 4일이거든요.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코스피가 지금 39개 오르고요. 870개가 빠지고요. 코스닥이 62개 오르고요. 1645.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감 상황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 50개도 안 올랐던데. 예? 예, 보이시죠? 자, 이런 와중에도 주가는 움직이고 이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아까 한국일보 지난주에 그 기사처럼 29살 손모 씨 자기 동료들 27, 29 그다음에 30 중반 40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보면은 뭐 주식이든 ETF를 하는데 어떤 하루에 30에서 40%면 수익이 우습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오타 같다 생각도 들어요. 하루에 3%에서 4%라고 해도 그것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수익률인데 그래요. 3, 40은 없어요. 하루에 3% 수익은 우습다라고 하면요. 그거 60% 수익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00%가 넘어요. 그런 거는 이 지구상에 그런 수익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내가 이거를 그 캡처를 떠서 가져왔냐면 이때 당시 이 종목 캡처했을 때의 시장 상황이 아주 묘하길래 자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종목. 자, 여기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3월 4일 날 거래량이 2분 만에 몇 분이요? 2분입니다. 이거는. 자, 2분 만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02만 주. 그러니까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3.5를 발생을 시킵니다. 3.5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야, 그래. 그 다음 캔들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9시부터 2분간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3.5가 발생한 뒤에 바로 윗골이 달고 3.5를 지키지 아니하고 떨어진다라면 그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쪽 부분이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자, 앞서 2분봉이 100만 주가 넘고 두 번째 4분째 되는 장 시작한 지 4분 만에 80만 주. 그러니까 19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 얼마를 사고 싶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대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꼭 알고 싶으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적과 유동성이 같이 기반된 지금 최근의 장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에 기반한 겁니다. 거기에 유동성이 붙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자, 실적은 엉망이고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이고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그게 가짜고 그게 시끄럽고 그런 시장은 이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 한 8개월 정도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시끄러운 어떤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란 아싸 이러고서요.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 고맙습니다. 내일 기대됩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얼마를 하고 싶으세요? 얼마를 하고 싶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요. 오케이. 소장님, 여기서요. 집중 매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검정색, 여기다 지금 이 라인이 뭐냐면요. 이게 10%예요. 시가로부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VI 발동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VI 발동이에요. VI 발동. 보셨어요? 쫙 갔어요. 자,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5 밑에서 샀어요. 한 3%대 샀다고 칩시다. 그럼 10% 갔으면 여기까지만 해도 7%예요. 7%. 7%라는 거는 1,000만 원 샀을 때에 70만 원입니다. 근데 1,000만 원 샀는데 300만 원, 400만 원은 우습다? 정신 차리십시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기사화해서 개인 투자자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윗꼬리를 자 3.5를 지키지 못하고요. 자, 이거를 좀 굵게 자 빨간색으로 해서 좀 굵게 가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자, 여기가 3.5 금방인데 3.5를 얘는 지켜서 위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3.5를 지키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3.5가 이 부근에 위치하면 이때 들어갈 때는요.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가열차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 그러니까 원래는 1차는 7이고 2차가 10인데 14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파셔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이 나신 거예요. 7%면 그냥 하루 일당이잖아요. 1,000만 원 들어갔다가 70만 원 딱 벌어가지고 원금과 70만 원에 딱 나오면 간신히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당. 맞죠? 맞습니까? 자, 이쯤에 우리가 뭘 열어야 되냐면요. 바로 오렌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라는 거죠. 예, 과열 침체 구간을 나타내는 기가 막힌 지표인데 종가 단순이 아니라 대마이평으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110인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10%까지 올라가면 대개 108에서 109 라인에 이 빨간색 라인이 골든 크로스 라인이 갖다 붙여지는 게 그것이 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텀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홀딩해서 14% 가든 아니면 눌려서 다시 사서 14% 가든 그러니까 이 빨간색 라인이 110 과열을 뚫을 때 상단에는 매도 표시가 고동색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아주 쉽게 보면 장이 엉망진창인 이 장에서 그 과정에서 이거를 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대성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 소장님, 바로 여기가 14%까지 올라갔네요.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 방송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잘 봐봐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3.5고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10이고 얘 고동색 점선이 14%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고 아싸 그죠? 할렐루야 아싸라 미오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들 2천이든 3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사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짱 갔는데 아싸 7% 예. 그런데 얘를 보니까 아직 살아 있구나라고 그러면 14% 이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소장님 14% 돌파하기 전에 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수가 매매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10% 이쪽 부분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매매고요. 그리고 10%까지 가고 14% 라인을 통과할 쯤 될 때는 중수급 정도 되는 거고요. 고수급은 끝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주식은 언제 하는 거다? 아침 9시에서 대개 9시 2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캐치는 9시에서 대개 9시에서 9시 한 10분 정도면 종목 캐치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이 2개든 3개든 4개든 딱 캐치해서 그것만 딱 하고 뒤로 빠지는 게 제 매매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소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이 고동색 화살표가 나왔고요. 여기를 뚫어버리는 이 위치가 나왔습니다. 와, 그러고 팔았어요. 수학여행. 아우! 하고 팔았단 말이죠. 맞죠? 아침에 일어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갖다 놨냐면 솔직히 주식시장 자체가 패닉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패닉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패닉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예?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다 했더니 다시 비정상으로 돌아가려 하는지요? 아니 됩니다. 내일 국무회의 주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는 수요일 저녁밤 현재 11시에 여러분들께 공언합니다. 보시자고요. 여기서 보면요. 퍼센트로 계산했더니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대로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고 싶은 대로 했겠죠. 집중 투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16%가 수익 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60이 된 겁니다. 160. 1억을 샀으면 1,600.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일보 그 기사는 그런 거죠. 하루에 이런 종목을 3개, 4개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9시부터 9시 20분까지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휴대폰, 모바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모니터 4개 정도는 걸치고 PC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라는 겁니다. 14일 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16%짜리 이런 수익 나는 종목들을 하루에 3개, 4개 정도 하시면 그게 하루에 30%, 40%도 우스워라는 거는 이해는 할 수가 있으나 그런 고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고 도대체 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깜짝 놀랐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하단에 자막 꼼꼼하게 다시 보십시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3월 14일 1시입니다. KTX 타고 오시면요. 대전역에서 시청역 5번 출구까지 오시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는 곳은요. 평지고요. 대전역이든 터미널이든 내려서요. 그냥 택시 타시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제 사무실은 둔산동 바로 고동검찰청 정문 앞에 있습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택시 타고 아니면 차를 끌고 오실 때는. 그리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5번 출구, 5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많이 오셔서 제가 아웃사이드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워집시다. 아셨죠?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코스피는 6천 갔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1000포인트, 1100에서 왔다 갔다 해. 대책 세워라. 체질 개선입니다. 코스피는 6천, 7천 갈 수 있으나 코스닥은 힘들다고요.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합니다. 코스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차곡차곡 밟고 가는 겁니다. 이틀간에 이렇게 급락의 쇼크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처음 봤어요. 35년 동안. 그리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 카르텔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 보실게요. 16%. 이때 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 이 시가 부분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시면 그냥 16% 빠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 변동성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6가지 핵심 요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요,
9시부터라고 했습니다. 약 20분간 정도면 여러분들 모든 스케줄이 끝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3.5%를 돌파할 때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래량은 최소 40만 주는 들고 와야 된다. 가격 관계없이 5만 원짜리든 5천 원짜리든 2천 원짜리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량의 수는 40만 주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는데 1차가 7터치하고 10터치하고 14터치한다.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7에 멈추면 이거는 초보, 이거는 중수, 이거는 고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성상에 다음 주에 무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요. 신청을 몇백 명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중에 10명만 선착순으로 하는 건데 참 희한하죠.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마와 지수를 지수화한 값으로 만들어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표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매매를 진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무슨 매매다? 그들의 외인과 기관의 큰 손들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다.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캡처할 때는요. 27개 오르고 코스피가 891 떨어지고요. 65개 주가가 코스닥이 오르고요. 1652개. 자, 이건 알 때부터 야, 이게 참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됐죠. 이 종목은요. HMNex라는 종목입니다. HMNex. 자, 오늘 벌어진 겁니다. 앞서 대성산업도 그렇고요. 이 종목도 그렇고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이분봉을 열고 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얘도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래량 23만 주 여기에 딱 걸려들었죠. 그러면 이 화살표 되는 부분, 이 자리가 강력한 매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 10%까지 가는 이 구간이 나오면 오렌지 해서 딱 봤더니 소장님 이거는요 105가 아니라 10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 팔지마! 팔지마! 그냥 둬! 팔지마! 팔지마!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식장이 좋든 주식장이 나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아무런 상관없다. 그냥 실적과 유동성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시면 된다. 그래서 봤더니 14% 근방에 돌파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봐. 여기 50%도 안 왔는데 그냥 놔둬봐. 어떻게 할까요? 수장님 14% 돌파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돼? 그냥 둬봐. 이제 팔아. 예, 이제 팔으라고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래량이 있었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우리 순진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 종목을요 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무려 20%가 왔습니다. 앞에 16%, 이거 20%. 합쳐서 36%. 아까 한국일보 기사하고 같죠?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들어갔으면, 200만 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 빠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제 마지막 밑에 하단에 자막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만 멈추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들이 오늘 성명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